어제 실시한 2011학년도 6월 목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리학 1이고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 보면 가나다는 각각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던졌을 때 모양인데 가에서 구슬의 속력 변한다. 중력 mg 받으니까요. 중력 가속도만큼 속력이 변하겠죠. 등 가속도 운동할 거고. 좀 진한가? 네. 그리고 나에서 농구공의 정의 알짜임 방향. 얘는 지금 공방향이 계속 이렇게 점점 바뀌죠. 하지만 힘의 방향이 어디냐면 항상 중력만 받을 거니까 힘의 방향은 항상 중력 방향이겠죠. 그래서 방향이 같지 않다. 다에서 사람 운동 방향은 바뀌잖아. 이게 원운동하니까 계속 이렇게 갔다가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데 이것도 이상하네요. 맞는 거 1번 하나 될 거고 2번 이어서 보면 도선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활용하는 것. 전자석이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되는 거니까 기억 맞는 것 같고, 발광다이오드는 이상하죠? 얘는 그냥 전기 에너지로 빛 만드는 거니까 자기공명선 장치, MRI라 부르는데 이것도 전류에 의해서 천도체로 관련이 있고요. 자기장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 몸에 있는 뭐 사진 찍는 거죠. 이거 맞는 거 같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같아요. 그 3번 되겠습니다. 3번도 이어서 볼게요. 파동의 성질 활용한 거. 소음 제거, 이어폰, 간섭. 소멸 간섭이죠. 소멸 간섭. 뭐 상세 간섭이라 부르기도 하고, 돋보기는 굴절에 의한 거고, 그리고 악기 울림통, 이 울림통에서 보건 간섭이라 합니다. 간섭 두 개에 굴절하는데, 간섭 나왔는데 감소하는 현상, 그럼 소멸 간섭만, 상세 간섭만, 그럼 A 하나 되겠네요. 4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X선 옆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감마레일 거고, 그리고 B 적외선 옆에 있는 거 마이크로파, 그리고 C는 가장 옆에 있는 라디오파 되겠네요. 그럼 C는 라디오파, B 마이크로파니까 전자레인지 영어로 마이크로 오븐이잖아. 감마 나이프 암치료기 병원에서 많이 쓰이죠. 4번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기도에 관한 실험이다. N극 여기 있고요. N극을 일정한 속력으로 가까이 가져갔더니 이런 식이 됐어요. 이번에는 S극을 아래로 하고 더 빨리 하니까 결국에는 유도 전류가 더 높을 거고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S극으로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0, 이렇게 두 칸 있으면 얘가 왼쪽으로 한 칸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더 넘는 이 정도나 뭐 이 정도 되겠네.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5번. 그래서 답은 5번까지는 5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 대부분은 이제 수소 핵융합이죠. 수소 원자들의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지는 거죠. 원자액 행성을 가지고 핵분열보다는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원자핵 한 개의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A는 수소고 얘는 헬륨인데 4배 정도 차이 나죠 보통. 그래서 A가 이상한 말이고, 기억 과정에서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이 질량 결손만큼 델타 M만큼 C제곱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는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따로 한번 더 영상을 올릴게요. 자, 니은 과정에서, 그러니까 핵융합할 때도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요. 핵분열할 때도 질량 결손이 일어나요. 니은 과정에서는 핵 분열이니까 큰 핵이 나중에 두 개의 조그만 핵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큰 원자핵이 반응해서 작은 걸로 만든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과 뒤에 4번. 7번 이어서 볼게요. 지금 보면은 속도가 지금 세타 입사가, 그리고 여기 굴절가 세타 t라고 할까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꺾인 걸로 봐서는 속도를 보면 V 물에서의 속도, 그 V 공기에서의 속도를 보면 공기가 더 빠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간 거니까 결국 입자가 굴절각 생각을 하면 이것도 차가운 거 그리고 뜨거운 거 따뜻한 거 보면 따뜻한 데가 더 빠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빛의 파장은 우리 속도는 어떻게 따지면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이 진동수는 어떻게 보면 소스에 의해서 결정돼요. 아니 이거 소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얘는 한번
빨간 빛이다, 한 번 파란 빛이다. 그러면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진동수는 뭐가 바뀌냐면 파장만 바뀌어요. 이게 이제 변할 수 있는 값이야. 뭐에 의해서? 빛 같은 경우에는 매질에 의해서. 매질이 없지 빛은. 근데 이제 매질이 없으면 큰일 나는구나. 뭐 물이냐 혹은 빛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빛은 매질이 없어요. 네, 아무튼 매질은 아니고 이런 거를 통과할 때 속도가 좀 달라진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물이나 아니면 뭐 어떤 유리나 이런 거 지나갈 때 흡수방출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지죠. 가에서 빛의 파장은 물이 공기보다 짧다. 그래서 파장이 크면 클수록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물이 공기보다 더 느리니까 물이 더 파장이 짧다. 이건 괜찮은 말이네요. 가에서 빛의 진동수는 물에서가 공기보다 크다. 가에서 빛의 진동수는 같다니까? 아니, 이상하고. 나에서 소리의 속력은 차가운 데가 따뜻한 보다 크다. 차가운 게 더 작죠? 이상하네요.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볼게요. 24N의 힘을 주고 다 사륙이 같고요. 여기도 24, 여기도 24. 근데 A가 B에 작용한 힘을 F1, A가 B에 작용한 힘을 F2라고 한다. F1 대 F2 물어봤습니다. 일단 정석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정석대로 푼다면 가 같은 경우에 A한테 작용하는 힘을 모두 살펴보면 왼쪽에서 24 주고요. 그리고 A가 B를 밀 거고 B가 A를 밀죠. 그러면 A에 작용한 힘은 24 빼기 B가 A한테 작용한 힘, 그걸 이제 F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A가 질량이 4kg, 가속도 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B에 작용하는 힘 따져보면 B는 A가 B를 미는 힘, 근데 F1이 가겠죠. 작용 반작용하면. 그래서 F1. 그리고 C가 B를 밀 거예요. 그래서 F2. 이게 6A 될 겁니다. 가속도는 지금 다 따닥따닥 붙어서 같이 움직일 거니까 C 입장에서는 B가 C를 미는 힘 F2가 있습니다. 요게 2kg A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다 더해주면 그러면 뭐만 없어지면 다 없어지고 24만 나오고요. 이게 다 더해지면 12A.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 나오냐면 2 나옵니다. 그럼 가속도 2란 소리잖아. 그럼 얘도 가속도 2, 얘도 가속도 2, 얘도 가속도 2란 소리예요. 그러면 A, 지금 우리는 F1, 그러니까 이거 물어봤죠. 이거 A가 B를 미는 거. 그럼 이것만 따주면 되는데 A가 2인지 나왔으니까 24 빼기 F가 8. 그럼 F는 얼마냐면 16 이렇게 나오네요. F1은 16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나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C 입장에서는 24 빼기 이제 우리는 여기 BC 이걸 아까 F2라고 했었죠. B에서 C 사이 작용한 힘 F2 프라임. 왜냐면 가랑 좀 상황이 다르니까 이게 2A C의 질량이니까.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F2 프라임 빼기 F1 프라임이 F1 프라임은 A가 B를 미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게 6A. 그리고 F1 프라임은 4A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도 다 더해주면 이게 B고 이게 A예요. 다 더해주면 24가 어차피 12A. A가 2 나옵니다. 그럼 A가 2 나왔으니까 여기다 2 집어넣어주면 8. 그리고 F1은 요거는 8 나오네요. 그죠? F2, 이게 F2 똑같이 써있어 좀 그렇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F2는 나에서의 이 사이에 작용한 힘이니까 여기서는 이걸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16, 8이니까 2대1. 그러면 5번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조금 이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이제 원래 이게 정색이에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좀 쉽게 접근하자면 결국 이걸 한 물체로 보는 거예요. 한 물체로 보면 24를 이렇게 24N의 힘으로 A를 지금 미는 거니까 24가 12A. 그럼 A가 2 바로 나오죠. 물론 이거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럼 A가 2가 나왔는데 그러면 A 가속도가 2니까 이 RM이 8N이에요. 근데 A에 8N만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24 작용하니까 이쪽으로는 얼마를 작용해 8이 되는 거야? 16N이 작용해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긴 16이구나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A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가속도가 똑같이 니까 A 작용하는 RM이 8N이구나. 근데 여기서는 RM이라는 게 결국 B가 A한테 밀어주는 힘밖에 없으니까 결국 B가 A를 밀어주는 게 8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8, 16 이렇게 바로바로 빨리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빨리빨리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죠. 자, 9번 문제입니다.
역학술래고요. 지금 이렇게 농수철로 압축시킨 다음에 여기는 지금 A가 1kg, 여기가 지금 2kg이네요. 그래서 이제 쭉 켭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시간이고 이동거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속도를 의미하죠. 속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B 같은 거에 속력이 얼마냐면 4초 동안 0점이 움직였으니까 이게 속도는 얼마니? 4초 동안에 0.2m 움직이는 거고요. 얘는 4초 동안에 0.4m 움직이는 거죠. 얘가 0.1m/s, 얘가 0.05m/s입니다. 2초일 때, 2초면 여기네요. 2초일 때 A의 속력은 요건데 등속운동 하는데요. 이상하네요. 3초일 때 B의 운동량의 크기 이거고요. 얘 질량이 얼마냐면 2kg. P는 MV니까 이거 곱해주면 0.01kg/s. 이것도 이상하네요. 4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 운동량은 4초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같죠. 이제 처음 운동량 P,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 그러니까 PA0 더하기 PAB0, 여기 0이죠. 정지에 있으니까. 이제 운동하더라도 PA 더하기 PB는, 근데 A가 왼쪽 움직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 오른쪽은 플러스라고 했을 때 얘는 오른쪽하고 플러스. 근데 운동량은 외부력이 없을 때는 0이니까 외부에서 일 안 해주고 내부에 있는 용수철에 의해서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0 나와야 되니까 얘네 둘은 같아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답은 디귿 되겠네요. 네. 10번 문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면은 지금 하나가 저항이고 다른 하나는 다이오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하나는 지금 전구 방향을, 건전지 방향을 지금 A, B일 때마다 방향이 바뀌거든. 그러면은 저항은 상관이 없는데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니까 둘 중에 한 군데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겠죠. 보니까 지금 B일 때 Q에서 안 흘렀어요. 여기서 안 흘렀다는 건 얘가 다이오드구나. 좀 더 넘어가면 B일 때니까 이때거든. 이때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갈 때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건 얘가 N형이고 얘가 P형인 이런 다이오드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얘가 저항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연결해보면 X가 저항 맞고요. A에 연결하면 순방향이다. B가 역방향이니까 A는 순방향이다 말할 수 있겠죠. Y는 정류작용을 한다. 얘는 다이오드 정류작용을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다 맞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교류를 흘러주게 되면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류를 흘려주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거나 혹은 방향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거나 이런 꼴이 되겠죠.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총 에너지 레벨이 4개가 있는 그런 어떤 원자 모형, 수소 원자 모형이구나. 근데 그 중에 이제 4개까지 표현을 한 거네요.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흡수한 건 이렇게 3개지. 그래서 ABC, 이거 3개가 ABC구나. 이쪽이 파장이 크다고 했어요. 그럼 가장 파장이 크다는 건 진동수는 가장 작은 거니까 이쪽이 에너지가 제일 작은 A, B, C 이런 상태겠죠. 봅시다. 흡수된 빛의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진동수는 파장이 클수록 진동수는 작아지니까 A가 가장 작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기억은 C 맞네요. D에서 방출되는 광장기 에너지는 4에서 1 떨어진 거니까 이거보단 당연히 크죠. 이상하네요. 기억은 3번 될 거고, 12번 알루미늄이고, 알루미늄 보통 상자상체로 알고 있죠. 그리고 철은 강자상체입니다. 알루미늄 클랩은 강이 아니고 상이고요. 그리고 자석에 붙어 놓았던 알루미늄 클랩인데 여기서 안 붙는 건 자화가 안 된 겁니다. 자화가 안 됐다는 건 상자상체라는 걸, 그러니까 직접 여기서 지금 미리 알고 있지 않더라도 이 힌트를 보고 풀 수 있겠네요. 나는 상자상체가 아니고 강자상체라니까 맞는 건 디귿 하나네요. 자기가 됐으니까 이거 자화가 되겠죠. 상자상체는 자석에 있을 때만. 그러면 질문할 게 있는데, 근데 좀 특이한 게 이게 자석에 붙여 놓았던 알루미늄 클랩이라는데 실제로 집에 있는 알루미늄 호일 있죠. 알루미늄 호일,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에다가 자석 갖다 대잖아요. 자석 거의 안 붙습니다. 상자상체는 자석에 붙긴 붙는데 거의 약하게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붙는다는 느낌도 거의 안 들더라고 해보면. 아무튼 자 13번 넘어갈게요. 2kg인 수레가 있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직선운동하는 수레의 속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충돌하니까 속력이 점점 줄어서 나중에 0이 되는 건가? 0까지 되나? 0이 됐나봐요. 0.1초부터 0.3초까지 수레가 받는 평균 힘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찰이 계속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주는 거죠. 마찰이 없다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속력이 좀 줄지만 어떤 속도를 유지할 텐데 이 같은 경우에 마찰력이 꾸준히 있나 봐요. 아무튼 0.1초부터 0.3초까지 평균 힘 물어봤어요. 평균 힘 0.1초부터 0.3초까지. 그럼 속력이 4였다가 2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2kg이거든요. 2kg. 그러면 원래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4니까 속도가 2kg이고 8kg m/s였는데 얼마로 운동량이 바뀌었냐면 4kg m/s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4예요. 근데 델타 P 운동량 변화 4인데 이게 결국 우리는 보통 충격량 이렇게 말하죠. 근데 F는 모르고 그때 걸린 시간이 0.2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F는 이거 넘어가면 0.2분의 8이니까 아니 4니까 5 곱해주면 20. 그래서 20N 되겠네요. 자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열기관이고요. 열기관이면 우린 보통 이렇게 온도가 높은 데서 이렇게 열기관에 열 에너지를 주면 열기관이 그 중에 일을 얼마나 하고 일을 하고 나머지에서 QH, QL 그래서 낮은 온도로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절대 0일 수 없다. 0이면 이상기체니까 연료율이 1인 AB일 때 일을 한다는 거는 열을 방출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방출하냐면 150 방출하고요. 그래서 BC일 때 이때는 열을 방출하는 이때가 이제 단열이는 소리죠. 이때도 단열이고 이때 120 흡수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열기관 입장에서 150을 흡수해서 받아서 그 중에 120을 일하고 120을 내놓고 그리고 얼마 30을 일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맞죠? 지금 이 상황 이게 지금 AB 150 맞지? BC 과정에서는 한 일이 0이다. BC 과정에서도 얼만큼 일했어요? 우리 한 일 W는 P 곱하기 V인데 결국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가 변하는 게 P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값이냐면 B부터 C까지 이 넓이입니다. 그래서 한 일이 0이 아니죠. 이만큼 일했어요. 파란색 저 넓이만큼.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30이다. 30 나왔죠? 맞고. 열기관이 그러니까 한 일이 이제 이거에 해당되겠지. 색깔을 다르게 할까. 이만큼이 한 일이 되겠네요. 총 한 일 한 바퀴 한 사이클 도는 동안 열기관의 열 효율이 얼마냐? 150 내가 줬는데 그중에 30 일했으니까 150분에 30만큼 일했다. 그러면은 5분의 1 0.2 맞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과 띠그 4번 되겠어요. 15번 물질파 파장 속력. 자, 이것도 증명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넘어갑니다. 파장 공식 기억이 나시려나요? 운동량이고 파장은 운동량분의 하.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랑크 상수. 그리고 이건 이제 물질파 파장.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운동량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프를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속력이에요. 속력. 이거 그러면 이제 뭘 한번 따져보냐면 파장이 같은 구간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파장이 같다는 건 운동량이 같다는 소리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파장이 같은 구간이 여기인데 속도가 달라요. 근데 파장이 같으려면 운동량이 같아야 돼요. 운동량 P는 MV잖아.
근데 지금 운동량이 같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 여기랑 여기 운동량이 같아요. 근데 속력이 다르죠. 속력이 이게 제일 커. 그러면 MC가 있고 질량이 MB가 있고 MA가 있는데 속력이 제일 작은 A임에도 불구하고 운동량이 셋이 같으려면 질량이 커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AB의 운동량이 같을 때 방금 물어봤지? 파장은 운동량이 같으면 파장이 같은 거죠. 왜냐면 이렇게가 되니까 운동량이 같으면 파장이 같을 수밖에. 왜냐면 이건 상수니까. 이상한 말이고, AC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A랑 C의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속력 C가 더 크잖아요. A가 C보다 작다. 이게 맞는 말. 질량은 B가 C보다 큰데 이것도 이상하네요. 이건 하나 맞겠습니다. 15번에 2번 되겠고요. 16번 단색광 P를 AB 경계면에 입사면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P는 일부 굴절했다. 그리고 이제 굴절하고 이제 반사도 하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굴절 반사를 다 하죠. 전반사가 아니라면. 이건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건 세타 같을 거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걸 세타 t라고 한다면 세타 t가 세타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지금 이쪽이 느리고 이쪽이 빠른 상황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꺾였다는 건. 근데 지금 여기는 인계각입니다. 아니, 인계각이 아니라 전반사가 일어났어. 전반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갈 때, 거기에다가 플러스 인계각 이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전반사라는 게. 그래서 지금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건 지금 A랑 C 사이의 인계각이 이 세타보다 작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사가 일어났지. 다시 말하면 인계각은 이제 언제 작아지냐면, 인계각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인계각은 느린 매질 그리고 빠른 매질, 얼마나 느리고 얼마나 빠르냐, 이 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인계각은 작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계각이 작다는 건 전반사를 잘한다는 소리고, 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나니까 결국에 인계각이 작다는 건 속도 차가 크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A랑 B는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갔지만 전반사가 안 일어났어. 그 말은 인계각보다 지금 인계각이 꽤 커서 이 각도가 인계각을 못 맞췄다는 소리고요. A랑 C 사이는 속도 차이가 커서 지금 인계각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 각도라도 충분히 전반사가 일어난 거죠. 다시 말해 A랑 C 사이 속도 차가 큽니다. 그래서 얘가 느리고 얘가 빠른 게 맞는데 얘가 더 빠른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문제를 접근합시다. P의 속력은, 그러니까 이 빛의 단색광의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느리다. 맞습니다. 세타는 A와 C 사이 인계각보다 크니까 전반사가 일어났겠죠. C를 코어로 사용하면 큰일 나죠. 코어는 빛이 지나가는 길이고, 거기가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코어가 가장 느린 놈이어야 됐잖아. 그러니까 C를 코어로 해버리면 BA 뭘 갖다 놓더라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지. 이것은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A를 코어에 놔두고 클레이딩을 C 놔두는 게 제일 나은 거죠. 이때가 전반사가 제일 잘 일어나니까. 자, 17번 문제 볼게요. 0.9C로 가고 있고, P가 봤을 때 P가 봤을 때 AB가 동시에 빛을 번쩍 하면서 내면서 폭발했대요. P가 봤을 때 동시에요. P가 봤을 때 동시. 근데 이게 동시라는 건 결국 P가 근데 빛이 터졌다는 걸 알게 된 거는 빛이 내 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 눈에 들어온 거랑 이렇게 해서 내 눈에 들어온 게 같은 시간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이제 같은 거리라면 이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제 터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P가 봤을 때는 동시에 빵 터져서 빛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만큼 딱 온 거죠. 자, 그래서 P는 동시라고 느낀 건데, 그래서 P 관성계에서 A, B가 폭발할 때 빛이 동시에 P에 도착한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동시라고 생각을 했겠죠.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Q 관성계에서는 B가 A보다 먼저 폭발한다. 폭발했을 때 여기까지 올 때 시간이 약간 걸리죠. 시간이 걸린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근데 Q가 빛이 오는 동안 가만히 멈춰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0.9c로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P에 도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Q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A에서 나온 빛은 이만큼을 이동해야 되고요. 철수가 여기 이렇게 있다면, Q가 여기 있다면, 이거 Q 철수인지 뭔지 안 나왔네. 아무튼 Q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B에서 나온 빛은 이만큼만 가면 되죠. 그러니까는 빛의 속도는 근데 누가 봐도 일정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먼저 도착하고 여기가 나중에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B가 먼저 도착해, B가 먼저 폭발한다라고 생각하겠죠. Q 입장에서는. Q 입장에서는 AP 사이 거리랑 PP 사이 거리가 크다. Q 입장에서도 AP 사이가 거리 수축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기 PP 사이에서 수축이 일어나죠. 근데 동시에 같은 비율만큼 수축이 일어날 거니까 길이가 달라 보이진 않을 거예요. 같을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니은 3번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감마값,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교육과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배우진 않는데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은 한 것 같은데, 이 비율만큼 시간이 팽창되고 길이가 수축돼요. 그래서 이제 길이는 원래 고유 길이보다 감마 배분만큼 이렇게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얼마큼 작아지는지 계산까지 할 수 있지만 아마 그걸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에서는. 18번 문제 이어서 풀어볼까요? F고 4F 이렇게 하면 R자임이 어디예요? A, B를 동시에 같은 물체에 상관한다면 이쪽으로 3F만큼 이렇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장력을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한 물체라고 놓고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질량 모르니까 MB라고 놓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속력이 작용할 거고, 그리고 총 R자임이 3F, 이게 1 플러스 MB, 그리고 가속도 A 되겠네요. A, 이거를 그냥 A라고 할게요. A1, 뭔지 이거 A2라고 할까요? 2 이렇게 따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속도가 이게 나왔어. B의 속력의 가속도가 얼마냐면 2초 동안의 속도가 1변해요. 1. 그러니까 가속도가 2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하면 3F가 2분의 1, 1 플러스 MB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이제 속력, 이제 실이 끊어지고 났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 2초 동안에 E가 변해요. 그럼 가속도 1이네. 그러면 이 상황인데 B니까 결국 4F는 MB의 가속도가 아까 1이라고 했죠.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MB가 4F다. 결국 얘가 4F 되는 거네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3F는 2분의 1 플러스 2F, 그러니까 F가 2분의 1 뉴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결국 계산해주면 결국 이게 2 뉴턴, 요건 0.5 뉴턴, 이게 2 뉴턴 되네요. 이게 2 뉴턴, 이게 2 뉴턴이니까 이게 이제 2kg 이렇게 나오죠. B의 질량은 3이 아니고 2kg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0.5 뉴턴이니까 가속도가 얼마예요? 실 끊어졌으니까 여기 장력 무시하고 가속도가 0.5겠죠. F는 MA 하면 F는 0.5는 1A니까 0.5 나옵니다. 근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 A가 이쪽으로 끌려가다가 실이 끊어지자마자 이제 이쪽으로 힘 받아서 속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0 되고 이제 이쪽 왼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에 추가로 그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A를 추가로 그린다면 이게 지금 B 상황이잖아. 근데 A를 그리자면 A는 일단 여기까지는 같이 따라 올라와요. 올라온 다음에 앞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그러다가 실이 끊어진 순간에는 뒤로 힘 받죠. 0.5만큼. 그래서 가속도가 0.5로 이렇게 속력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물론 속력 그래프니까 다시 올려서 그려야겠지만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초일 때 속력, 3초일 때 A의 속력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1.5 맞아요. 니은 맞고. 지금 A, B 사이 거리는 4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2.5만큼 크다. 사이 거리 물어봤는데 일단 2초까지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이 거리가 그냥 이 실의 길이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이 거리를 이제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한다기보다는 그냥 실의 길이야. 근데 3초 때 2초에 3초까지 A는 요만큼 움직여요. 앞으로. 근데 B는 얼만큼 움직이냐면 요만큼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거리 차이가 얼만큼 났냐면 거리 차이가 요만큼 간격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원래 실의 길이보다 이 간격이 이제 벌어지겠죠, 점점. 근데 그 벌어진 게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이만큼. 근데 4초 때는 얼만큼 벌어질 거냐면 4초 때 자, A는 이만큼 움직였겠죠? B는 얼만큼 움직일 거냐면 요만큼 움직여요. 그러면 얼만큼 차이가 생기냐면 요만큼 차이가 생기죠. 요만큼. 그러니까 4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얼만큼 더 차이가 나는지 물어봤으니까 결국 구하라는 건 이거 물어본 거예요. 3초까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제 물어보지 않고 3초에 비해서 4초일 때 얼만큼 더 벌어졌냐니까 결국 이거 넓이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이 넓이 구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3이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냐면 1.5예요. 3에서 1.5까지니까 이 간격 높이 1이고 그럼 사다리권 넓이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 3 더하기 1.5 높이 1 해주면 2분의 4.5 이거는 2.25 되겠네. 2.5가 아니고 2.25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거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한번 쭉 풀어볼게요. 이게 플러스가 있고 근데 여기 작용하는 전기력이 빵이래요. 얘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결국 여기만 전화량이 QA, QB, QC라고 한다면 QA에 다른 두 개, BC가 만든 전기장 이게 지금 전기력이겠죠. A가 받은 전기력. 근데 이게 0이래요. 그 말은 결국 E가 0이라는 소리고 B, C가 A에 만드는 전기장이 0이다 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냥 지금 A의 전기장을 만들었는데 전기장이 빵이라는 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쪽이 플러스면 플러스 전화량이면 이게 마이너스 이거나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플러스인 상황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힘받아야 돼. 힘을 F를. 자, 그런데 밑에의 상황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말이 안 되거든요. 왜 말이 안 되냐면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얘가 이쪽으로 밀겠죠. A가 B를. 근데 또 C가 마이너스니까 또 이쪽으로 땡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상황이면 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밖에 힘을 못 받아요. A 크기와 상관없이. 그래서 밑에 상황은 말이 안 되니까 밑에 상황은 지우고 실제 모의고사 풀 때는 지우지 못하겠지만 자, 이렇게 지우고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이란 소리거든. 이 상황인데 여기 전기장 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전기장 2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지금 이게 정확히 같은 거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냐면 이쪽이 마이너스 Q면 이쪽이 플러스 4Q여야 돼요. R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A 힘 방향이 아까 어느 방향으로 했냐면 이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데 C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분명히 끌 거예요. 힘을 이쪽으로 줄 거야. 땡길 거야. 부호가 반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왼쪽으로 힘 받으려면 얘도 이쪽으로 끌어야 되죠. 그러면 일단 A가 플러스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얘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5나 아니면 6Q 이 정도 되겠죠. 그래야만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C랑 A의 관계도 나옵니다. 아, A가 더 큰 놈이구나. 이런 거. B는 마이너스다. 맞고요.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 아닙니다. A가 더 커야 됩니다.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뭘까요? C에 작용하는 거. 일단 C 같은 경우에는 B가 이쪽으로 당깁니다.
FB가. 근데 A는 밀겠죠. 같은 부호니까. 근데 누가 더 클 거냐는 거거든. 뭐 계산해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A는 4보다 크니까 뭐 5, 6 아무거나 넣고 그냥 계산해도 돼요. 계산해주면 일단 FB는 얼마냐면 R제곱분의 앞에 K 비례상수 있고, 그리고 4Q의 제곱이겠죠. 뭐 앞에 마이너스가 이제 인력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이런 거고, FA는 A가 준 힘은 얼마냐면 4R제곱분의 K 있고, 얘가 4고 얘가 5니까 20Q 제곱. 뭐 20보다 더 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이거 약분하면 5거든요. 이건 4고 이거 5고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이쪽으로 밀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아니고 플러스 x 방향.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되겠습니다. 자, 20번 하나 남았네요. 자, 용철이 이렇게 두 개를 해놨고 세팅을 해놨고, m을 이거를 딱 이렇게 해놨더니 D인 지점에서 딱 멈췄대. 정지. 그러면 중력 mg랑 뭐랑 같냐면 탄성력이 올리겠죠. KD랑 같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탄성력 F가 KX,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임을 하나 알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ED만큼 더 이렇게 홀쭉하게 압축시킨 다음에 놔뒀더니 평 하고 날아가서 위에 있는 B를 이만큼 압축시켜서 멈췄대요. 속력이 있으니까 좀 더 압축시키고 이제 다 된 거지. 자, 옳은 거 그럽시다. 용수 상수 얼마냐? 지금 이 관계에서 구하면 되겠죠. K가 D 넘어가면 D분의 Mg다. 그러니까 뭐 기억은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니은 물어봤습니다. X가 얼마인지 물어봤네. 이 거리 물어봤죠. 한번 잘 생각을 해주면 여기 이렇게 있고요. 한번 이렇게 나눠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 있고,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2D고 얘가 D고 얘가 X고 여기가 2분의 1D인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에너지 보존을 생각해 봅시다. 에너지 보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 그럼 이때를 이제 생각을 한다면 탄성 에너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탄성 에너지 얼만큼 됐냐면 원래 용철이 이 길이 있었는데 지금 3D만큼 압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K 3D의 제곱에 이 탄성 에너지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여기까지 올라가서 멈췄잖아. 그러면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올라갔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만큼 생겼냐면 이제 이걸 기준으로 얼만큼 생겼냐면 얼만큼 올라갔냐면 3D 올라가고요. 그리고 X 또 올라갔고 또 하나 2분의 1 더 올라갔죠. 그리고 또 얘가 올라가서 멈췄냐? 근데 여기서 B도 탄성 에너지를 이만큼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K 2분의 1 D의 제곱. 그러니까 총 A에서 이만큼 탄성 에너지를 압축시켰더니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바뀌어서 된 거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2분의 9 KD 제곱은 이거 어떻게 하지? 해봅시다. 이게 3D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7인가? 그러면 2분의 7 mgd 더하기 mgx 더하기 2분의 1 4분의 1 kd 제곱입니다. 근데 아까 k의 관계가 k가 이거거든요. 이걸 집어넣어주면 2분의 9 mgd는 2분의 7 mgd 더하기 mgx 더하기 8분의 1 mgd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면 이거 없어지죠? 2분의 2니까 1. 그리고 이거 넘어가면 8분의 7 mgd가 mgx니까 mg 없애주면 x가 8분의 7이다. 뭐 이것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디귿,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에너지의 최대값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할 게 딱 하나 있어요. 뭘 고민해야 되냐면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언제 속력이 최대가 될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언제 최대가 될까. 얘가 이렇게 압축을 시킨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얘에 작용하는 알자 힘을 생각해보면 힘이 두 가지가 작용해요. 일단 올리는 탄성력 작용하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근데 이 두 개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니까 탄성력이 더 세니까 위로 힘을 알자 힘을 받으면서 속력이 증가할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증가할까? 언제까지 증가하냐면 탄성력이 더 클 때까지, 둘이 같아질 때까지 증가해요. 그 이후에는 속력이 점점 감소하겠죠. 그래서 속력이 언제까지 증가하냐면 이 탄성력이 중력과 같아질 때까지.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이때죠. 이때 딱 둘이 같아서 멈춰졌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위치일 때, 여기일 때가 속력이 최대예요.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눕혀서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 F가 있고, 여기서 이제 mg로 이걸 이제 탄성력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작용하는데 어떤 일정한 힘이 계속 뒤로 끌고 있어요. 마치 마찰처럼. 근데 탄성력이 있는데 이 탄성력이 일정한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탄성력이 줄어요. 용처이 늘어나니까 점점 압축됐던 게 풀리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앞으로 가는 속도가 늘어날 거냐면 F가 더 클 때까지, F가 mg보다 클 때까지는 점점 앞으로 가는 속도가 알짜임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커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결국 둘이 같아지는 순간 그 이후부터 이제 다시 속력이 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속도가 최대일 거다 생각하고 나서 똑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씁니다. 네, 그럼 이제 에너지 보존 쓰는 거야 뭐 그동안 했던 거를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걸 기준으로 처음 위치 에너지가 처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K 얼만큼 압축됐냐면 3D만큼 압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초록색 위치, 그러니까 속도가 최대인 위치까지 올라가면 일단 위치 에너지가 mg 위치 에너지 쓰면 안 되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되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있을 거고요. 속력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운동 에너지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써도 돼. 이거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도 조금 압축돼 있어요. D만큼 압축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꼭 써줘야 됩니다. 이거 안 써서 틀린 사람 많을 거예요. 계산해주면 이게 2분의 9고 이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8 K가 아까 T분의 mg 그리고 D제곱은 EmgD 플러스 운동에너지. 이제 이거 계산해주면 이게 4니까 4에서 2 빼면 2 EmgD 되죠. 그래서 요게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으로 가면 돼요. 혹시 이상한 것 같으면 댓글 남겨주면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